네, 조수진의 경제는 민생이다. 오늘은 삼성 파업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냥 뉴스에서 삼성이 파업했다. 네, 어떤 요구를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파업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네, 숫자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질서 속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정확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30조가 어디로 가느냐의 싸움, 그 이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직원 한 명이 연봉이 아니라 보너스로 4억을 가져갔겠다. 이런 구조를 만들겠다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기업이니까, 돈 잘 버는 회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제가 이걸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직원 몇만 명이 나눠 갖겠다고 요구한 금액이 바로 삼성전자가 하만을 3개나 살 수 있는, 3번 살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 30조면요, 전국 중소기업 1년 인건비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규모의 돈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애플이 삼성 대신에 다른 회사의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돈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구조 그대로 가게 되면 여러분, 5년 안에 삼성 메모리 반도체 1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요구는 매우 단순합니다. 영업이익의 15%를 프로핏 쉐어링으로 달라 이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의 10%, 15%는 약 6조 5천억 원입니다. 1인당 9천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합니다. 문제는 2026년입니다. 삼성전자의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약 57조 원입니다. 이걸 연간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150조에서 200조가량 나옵니다. 여기에 15%를 적용을 하면은 이게 약 22조에서 30조 이 정도 금액이 나오고요. 이걸 다시 1인당 환산해 보면 약 3억 내지 4억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연봉이 아니에요. 보너스입니다. 연봉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너스이고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지급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임금이 아니라요. 기업의 인건비, 그리고 기업의 재무적 부담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맞냐 정냐의 질문은 아니고요. 이 질문은요,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영업이익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은 바로 기업의 선택지입니다. 이 돈을 삼성이 만약에 투자에 쓴다면 생산 능력이 올라갑니다. 기술력이 올라가고요. 고객이 붙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돈을 분배로 다 써버린다면 직원들 계좌에 보너스 입금하고 끝납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번 파업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 파업 18일 하는데 뭐 파업 끝나면 삼성의 영업력 다시 돌아오겠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납기 산업입니다. 삼성과 애플은 아마도 이렇게 계약을 할 것입니다. 3개월 뒤부터 매주 100만 개씩 정확하게 보내라. 이게 아마도 애플의 요구사항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주 보내라는 것입니다. 삼성이 하루만 밀리면 어떻게 되냐? 아이폰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꿉니다. 팀쿡 사장이 경영진 회의 소집해서 10분 만에 결정합니다. 마이크론으로 돌려라. 이 결정 하나가 삼성의 1년 매출이 아니라 수년짜리 고객을 날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한 번 빠진 고객이요, 평균 2, 3년 안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시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 0. 오늘이 파업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럼 납기가 흔들리겠죠. 14일이 지나면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8일째 파업이 종료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한 달 후에는요, 물론 다시 생산 라인이 돌면서 일부 물량이 다시 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물량은 이미 마이크론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3달째 되면요, 고객은 이 삼성의 납기 신뢰를 평가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째 다시 재계약을 검토하면서 이 계약 구조는 삼성에게 이미 부정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제가 20년간 경험했던 글로벌 비즈니스의 룰입니다. 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룰은요, 어떤 회사냐, 어떤 나라냐, 어떤 상황이었나에 상관없이 이렇게 냉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은 18일 했습니다. 그런데 영향은 삼성의 6개월 매출뿐만 아니라 2년짜리 시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D램 시장, 글로벌 D램 시장의 마켓쉐어를 한번 보면요. 현재 삼성이 36% 1등, 하이닉스가 30%로 2등, 마이크론이 25%로 3등입니다. 이 3파전에서 만약에 삼성의 마켓쉐어가 3% 정도 빠진다,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36%에서 33%, 이 3%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연간 무려 5조에서 10조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삼성의 돈이 경쟁사로 간다, 이겁니다. 이 5조에서 10조, 이 돈이 어떠한 규모의 돈이냐면요, 서울 아파트 10만 채, 서울 아파트 20만 채의 값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 수천 개의 1년 매출의 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6개월 뒤에 2%가 더 빠진다, 이렇게 한번 또 시나리오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삼성은 31%, 하이닉스가 33%, 즉 시장의 1위 자리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지배력이 이동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제가 이제 AI 시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HBM 시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메모리가 아닙니다. AI의 서버 핵심이죠. 만약에 삼성 물량이 10% 줄어든다, 이러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거의 100% 하이닉스로 가겠죠. AI 패권이 이동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파운드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파운드리 시장의 글로벌 마켓쉐어는요, TSMC가 70%로 압도적 1위입니다. 삼성은 7% 정도, 2위이긴 하지만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삼성 고객 하나가 빠진다? 네, 삼성의 납기 지연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면서 삼성의 고객 하나가 빠지면 삼성의 파운드리 마켓쉐어가 예를 들어서 7%에서 5% 정도로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삼성은요, 점유율 문제가 아니라 이제 메인 옵션에서 보조 옵션으로 처지게 됩니다. 글로벌 고객사 입장에서 삼성의 납기 신뢰성이 의심되면서 메인 계약사가 아니라 보조 옵션으로 뒤처진다, 이겁니다. 이거는 거의 복구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이 만약에 3%의 마켓쉐어를 잃는다 하면요, 말씀드린 대로 5조에서 무려 10조가 경쟁사로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요. 만약에 더 나아가서 5%가 빠진다 하면요, 메모리 반도체의 마켓쉐어 1위가 교체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HBM에서요, 10% 차질을 빚게 되면 결국 AI 패권이 이동해 버립니다. 게다가 여기서 파운드리까지 빠지게 되면요, 삼성의 구조는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상하기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장된 내용으로 지금 공포감을 심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임금 싸움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 싸움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서 우리 삼성의 점유율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요,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그냥 계약서로 끝나는 것이고요. 숫자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망한다는 거냐? 삼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삼성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고객은 떠날 수도 있죠. 삼성은 남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판도는 바뀝니다. 패권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경쟁력은 무뎌질 수 있고 복구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여러분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요, 삼성의 주가입니다. 지금 삼성의 주가는요, 파업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잘 나가는 미래를 선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흔들리면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주가도 같이 꺾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삼성의 멀티플이 다시 매겨지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의 멀티플은 13배에서 약 17배 정도인데요. 이거는 엔비디아의 40배 내지 50배에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삼성의 멀티플이 엔비디아에 비해서 이렇게 현저히 낮게 보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뭡니까? 한국 기업이 못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리스크 그리고 규제 때문에 주가가 싸게 평가받는 현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노조 리스크, 납기 신뢰 리스크가 겹친다면 이마저도 더 저평가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30조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방향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오늘 결론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만든 구조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친노조 기조 속에서 노사 갈등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근 CU 물류사업 사태에서도 보듯이 노동부 장관의 입장이 며칠 사이에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 여부를 검토하겠다 했다가 이후에는 자율교섭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개입을 뒤로 뺐습니다. 이런 식의 오락가락하는 법 해석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핵심 산업인데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충제 없이 노사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산업에서 2주, 3주의 생산 차질은요, 이거 단순한 생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손상을 주는 문제입니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년 안에 삼성의 글로벌 점유율 5% 이상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서서 계속 이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그대로 미국하고 대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18일 동안 단순 생산 손실이 아니라 약 20조 원 규모의 우리 미래 계약과 고객 신뢰가 경쟁사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 시장이 넘어가고 대한민국의 GDP 성장 엔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줄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책이 기업을 묶으면 시장은 바로 다른 나라로 이동해 버립니다. 조수진의 정통 우파 TV 경제는 인생이다 논평이었습니다.